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9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결국 좌파 정권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릴 경우에 무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하면은 큰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붙여서 내란몰이, 내란 종식몰이, 이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대선을 그걸로 치렀고, 지금 정권 유지도 그걸로 하고 있는데 1심이지만 만약에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수사권 문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로 이것을 유죄를 때릴 수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이재명 정권은 치명상을 입죠. 그래서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했던 지기현 판사를 믿을 수 없다. 아마 무죄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룸살롱 접대 의혹 이런 걸로 집단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지기현 판사가 물러나지 않고 그 룸살롱 의혹이 아무런 어떤 객관적 사실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법으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법으로 지기현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그 작전을 오늘 감행을 합니다. 오후에 지금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합니다. 그 법안은 다름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였지만은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배제법, 판결 배제법입니다. 지기현 배제하는 법안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12월쯤에 심리를 종결을 하겠다. 그러면 1월쯤에 이 1심 선고가 나오죠.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2월 달에 법관 인사에서 지기현 판사는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기현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할 가능성.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까지 나서서 처음에는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이 소동을 벌였죠.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이 법원이, 영장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영장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고 나서 이거 법원 못 믿겠다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별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실제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권을 지기현에게서 박탈해서 그 특별재판부를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구성을 하는데 국회에서 3명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부의 일에 개입을 하는,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그게 왜 위헌이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권력 서열론, 국가 권력의 서열이 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밀어붙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를 하니까는 이제 조희대 숙청을 하려고 찌라시를 막 국회에서 거론을 하면서 시도를 했지만 그것도 지금 찌라시 내용이 허위다. 관련자들의 발언으로 그게 다 나왔죠. 관련자들이 거기에 무관하다. 우리 그때 점심회동 때 만나서 조희대가 이 한덕수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에게 이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이 내려오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 찌라시 내용, 그것이 허위라는 것은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그 정치 공세를 벌였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이 조희대를 몰아내고 그러면은 걸림돌이 되는 이 조희대를 몰아내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지기현의 재판권을 박탈을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지금 조희대의 반발에 부딪히고 이 위헌 논란이 막 확산되고 있고 심지어 문형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앞장섰던 문형배마저 이재명에게 그 권력 서열론에 대해서 헌법책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특별재판부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 대신 이걸 살짝 바꿔서 전담재판부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것을 오늘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권을 지기현에게서 박탈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전담재판부에 맡기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게 지금 로고라 됐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법안을 발의를 하는데 무슨 법안이냐면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수사 대상자를 전담하는 내란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것을 발의를 합니다. 이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 3대 특검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특검을 지원하는 채찍질하는 그 전현희가 위원장인데 그 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윤석열,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 이것을 발의를 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이제 되겠죠.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다수당이니까. 그러면은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전담재판부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전담재판부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여기 재판장이 지기현 판사죠. 이게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심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2월까지 심리 마치고 1월쯤에 선고할 거라고 이미 밝혔는데 그 로드맵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이것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무죄 줄까 봐. 지난번에 법원장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수석 부장판사 한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기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줄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는 것 아니냐. 그 법원장 회의에서도 나왔던 말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전담재판부 이렇게 말만 살짝 바꿔서 했는데 이 전담재판부도 지금 좌파 정권이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면은 이 전담재판부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단계에서 그전에는 이제 국회에서 추천위원회에 국회에서 3명이 들어가기로 했죠. 그게 이제 위헌 논란이 일어났죠. 왜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국회를 쏙 빼고 거기에서 뭘 집어넣느냐. 이 법무부 그리고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판사를 추천하는 그것을 이 내용에 지금 넣었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에. 그러니까 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에서 1명,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해서 9명으로 추천을 한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위촉만 한다. 추천위원회가 다 이제 결정을 하고 그 추천위원회가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 대한변협에서 3명 추천하고 법원에서 3명 추천인데 지금은 이것을 살짝 바꿔서 법무부에서 1명. 그럼 법무부는 지금 정성호죠. 정성호 법무부죠. 아마 여기서 주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판사회의라는 것이 이 평판사들 그러니까는 뭐 그때 법관 대표자 회의 뭐 이렇게 좌파 성향 판사들이 그 모임 있죠. 아마 거기서 주도를 하면은 여기서도 4명. 뭐 대한변협에서도 좌파 쪽에서 주도를 하겠죠. 그래서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이제 재판을 판사를 그 뽑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직위원은 이제 완전히 빠지는 거죠. 직위원 빠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 이 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현행 3대 특검법에 상응하는 내란 재판부와 김건희 재판부, 순직해병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박찬대가 지금 발의를 해서 법사위 소위에 해부되어 있는 것은 내란 특별법이죠. 그런데 이 특별법하고 이번 그 특별 전담 재판부 관련법 이것을 이제 병합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거 두 개를 이제 섞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전담 재판부가 맡고 마지막 상고심만 대법원이 재판한다. 그런데 1심, 2심은 이 사실심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그 변동이 잘 안 되죠. 사실상 여기서 다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꾸리는 이 전담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에는 1심, 2심별로 판사가 3명씩이 배정이 되고 여기에 또 영장전담법관도 3명을 준다. 자, 일반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저번에 한독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못하도록 모두 다 구속을 시킬 수 있도록 이 영장전담법관도 여기 전담재판부 안에 둔다는 겁니다. 이 사법 체계를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막 그 이리저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가장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가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판사를 바꿔버리는 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형배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도 전에 들었죠. 이 헌법책을 좀 읽어봐라. 뭐 권력 서열론 하니까는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서로 내통을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죠. 문형배 둘이 뭐 사법연수원 동기고 절친한 사이다. 자,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재명에게 좀 쓴소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문형배가 좌표가 찍혔습니다. 개딸들에게. 그리고 민형배, 자기하고 이름도 같은 민형배 민주당, 거기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갑자기 꼬리를 말았습니다. 문형배가 꼬리를 말아서 오늘은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법리상으로 의문점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일종의 부관 참시죠.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이제 그것을 법원에서 직영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이제라도 보통 항고를 해서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미 다시 구속됐는데도 그것이 이제 다시 끄집어가지고 그때 구속 취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둬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재판에 이것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문형배 본인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형배가 직연을 몰아내야 된다는 투의 SNS 글도 오늘 같이 올렸습니다. 지금 민형배가 여러 가지 문형배를 비난을 하면서 조희대, 직연 같은 사람들의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직연 이야기를 합니다. 문형배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연이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씁니다.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직연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에서 물러나라, 스스로. 직연. 자, 이렇게 문형배가 이제 꼬리를 완전히 말아버리면서 이재명 앞에서 이재명에게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꼬리를 말아버리면서 직연이 스스로 재판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말하는 그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 직연 판사가 재판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법안을 오늘 발의를 합니다. 자,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하고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결국에는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재판 속행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담재판부,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여기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취재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